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정말 저도 영광이고요. 특히 이제 여기 상임대표 원동포 대표님은 제가 존경하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카자흐스탄도 저하고 같이 갔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우리 대표님을 정말 그 주지사, 부지사서부터 또 심지어 영사, 대사들까지도 이 대표님과 그냥 대단히 값진 해주셨고 특히 우리 고려인들이 또 굉장히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 또 제가 여기 오니까 또 제가 존경하는 안산대 총장님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우리 중앙회장님도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이제 그 베트남은 이제 제가 뭐 대단해서 이렇게 뭘 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의 그 인민위원장 공산당 저는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은 공산당이신 분들이 좀 신뢰성이 있더라고요. 정치 이념을 떠나서. 그런데 이제 그 주석이 오셨다 갔는데 시장이나 분수가 마침 저한테 이제 땅을 좀 주시기로 하고 얼마 전에 그 지도를 다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골프장 인허가까지 하나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패 방지 관련되는 대표님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제가 고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중에 베트남도 한번 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낭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패 방지 이렇게 하게 되면 리더가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는 사다리를 제시해 주는 게 리더잖아요. 마라톤의 꼬리점을 제시해야 되고 사다리 지금 원동표 대표님께서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각자 유치해서 부패 방지라는 사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 사다리가 어떤 거는 교육이 파트가 될 수 있고 어떤 파트는 이제 아까 이렇게 상을 드리고 또 어떤 파트는 이제 그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다리를 제치해 놓는 거잖아요. 일본의 역사는 오쿠보토 시부치의 역사였다. 저는 일본을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85년도에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400명이 명치 유신 때 그 유럽을 갑니다. 가서 399명은 유럽이 대단하다. 우리도 유럽처럼 갑시다. 이런 거죠. 그러나 리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아까 사다리를 제치해야 되고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포사이트, 미래를 보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패 방지도 지금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꼬고 도심 있지만이 포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는 영국이다. 그래서 일본이 철저하게 이 분할 통치, 영국이 분할 통치. 그러나 우리가 멋은 프랑스다. 그래서 일본 우리가 보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총체적인 벤치마킹 모강은 독일이다. 비스마르크를 받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패 방지에 여기 계신 정말 각 분야의 최고의 리더분들이 이제 오쿠보토 시처럼 포사이트를 가지고 사다리를 이제 제치해 놓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고 또 우리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복잡하면 우선순위를 가려요. 그리고 무기력하면 사명감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부패 방지에서 이제 우리 전 한국의 사명감을 찾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다윗 이런 분들이 사명감, 자기 존재의식을 느끼니까 그냥 근데요 그 기독교인 분들도 계시지만 다윗도 부인이 4명이에요. 사실 광야 다니는 부인이 4명. 조금 우아한 표정을 안 지시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단점도 있고 심지어 다윗도 죽을 때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삼손이 망한 사람이 또 삼손 힘이 있는데 첫 일생이 뭐냐면 나는 그 여자를 보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I have seen woman.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삼손은 힘이 있었는데 자기 강점이 있었는데 사명감을 못 찾아. 다윗은 사명감을 찾아. 그런가 하면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진흥왕도 불구의심이 있다면 진흥왕도 사명감을 찾습니다. 아시죠? 7살이 진흥왕이 왕이 됩니다. 그 지소 부인이 덕풍왕 딸이에요. 그러면은 그 7살이 왕이 되고 섭정을 했잖아요. 그럼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단 정권을 잡으면, 일단 지도자가 되면 셋 중에 하나예요. 여태우 그 이방원처럼 싹 쳐라. 죽여. 반대편 불러들여서 죽여. 두 번째는 기다려라. 정조 같은 스타일. 정조는 기다리면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좀 죽인 사람인데 그냥 막이 조선실록에 보면 이게 정조가 속이 끓었다고 아마 화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정조가 오래 있었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판도가 바뀌어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진흥왕은 제3의 전략. 이게 우리가 청렴이라는 거예요. 청렴한 데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고 진흥왕은 정복국가 정책을 씁니다. 전쟁을 딱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또 반대파들을 전쟁터에 내버리고 살아 돌아오면 상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냥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역사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승진을 자기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게 왕권입니다. 자기 막 가까운 사람들은 막 승진시키고 이런 제3의 전략을 써가지고 그 진흥왕이 근데 지금 불교다니는 분들 그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황룡사 17년 걸렸어요. 처음에 그 왕터 거기가 이제 역사에 보면 다궁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궁터예요. 궁터 원래. 그러다가 17년 동안 그 하다가 황룡사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했냐면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 지소 부인이 섭정을 딱 내려놓잖아요. 내려놓는데 이분이 옛날에 미신을 믿었거든요. 근데 17년 동안 황룡사를 지은 이유가 진흥왕 자기들은 이제 불교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갑자기 다윗 얘기하고 황룡사 얘기하는 거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중에 청년성을 갖추고 이런 지혜를 발휘한다면 세상에 부러움이 없을 거고 세상을 못 이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우리 부패방지 계신 리더분들이 바로 이제 그 역할, 오코보 도시미치 같은 역할, 다윗 같은 역할, 진흥왕 같은 역할, 이게 이제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가서 단순히 청렴해라, 부패를 방지하자가 아니라 이제 선도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직위를 맡았을 때는 그 직위를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위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어떤 걸 쟁취하는 거예요. 사실 무슨 그 사장이 됐다는 거는 직원들 데리고 사장하고 뭐 기업 넓히고 그렇죠. 기업 메이크업 프라핏 이용창출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회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보전략 여러 개 아이템이 있다가 주먹전략 핵심에 집중하고 두 가지 아이템을 사장이 짜가지고 회사를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사장의 역할이지 그냥 있는 데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패방지도 이제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선도를 해가지고 이제 선도하는 것 중에 요즘에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막 이런 쪽에 지금 많이 AI 인공지능 쪽 뭐 이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미래의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는 딱 키워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미래에는 이제 청색 기술 시대가 온다는 거 하나고
카피 네이처, 자연을 모방. 여기 오늘 아까 사장님 보니까 탄소 배출, 기후 환경. 최근에 제가 동경대학을 갔다 왔는데 동경대 국제연구소에 5개 항목이 딱 있는데 지구의 50년 후 그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제가 동경대 옛날에도 우리 사카무라켄 교수하고 유비코토스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국제연구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우리 부패방지제에서 동경대 같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50년 후에 뭐를 할 건가 이거를 5개 항목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지구의 한계 이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까 4차 산업 같은 디지털 혁명도 있고 당연히 또 기후 환경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생명에 대한 것.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펀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저보고 그 동경대 국제연구소 소장을 하면 어떻게 했냐고 교수가 말도 안 돼.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보다 훌륭한 분들하고 제가 그 역할은 거의 안 되는 거고. 근데 제 얘기는 제가 배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패방지 교육대학교를 통해서 세계 국제연구소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에 펀딩이 아주 수백억이 들어왔어요.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사회를 끌고 가야 돼요. 이제. 이게 단순히 적응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시간상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청색 기술, 카피네이처, 자연을 모방하고 시대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리는데 왜 대한민국이 우주대를 못 만드는지 난 지금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앞으로 우주 인터넷 비즈니스 시대가 열리고 지금 엄청난 지금 달나라에는 헬륨 수리가요. 그 40톤 우주선 하나 딱 싣고 오면 40톤 싣고 옵니다. 저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지금 카바를 하고도 나오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에서 이렇게 다 분석하고 지금 이게 우주 시대를 접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부패방지 교육대학교가 앞으로 우주대학교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과정도 최초로 우주에서 졸업식을 한번 하시다고 우리 대표님 모시고 최초로 우주대 지금 공감 많으신 분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좀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2050년대에 가면 뇌구조가 밝혀집니다. 시냅스 뉴런 구조가 지금 AI 인공지능이 막 이게 오체에 깔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챗봇 이런 거 GPT 이런 거 다 말로 오면 뭐하는 이게 다 인공지능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양자 기술하고 막 치면 이제 퀀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세계적인 이제 추세, 미래에 대한 추세를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원래 이제 교수님들의 교수 개발법은 내가 그 교수로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강의 제목은 뭘로 할 거냐, 그 목표는 뭘로 세울 거냐,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은 어떻게 짤 거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제가 바뀌는 받았는데 교수 개발법.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서 하나 꽤 강조하는 게 석박사 논문 쓰는 거. 그 교수님들이 그걸 제일 잘해야 되고 제일 지도를 잘해야 돼요. 딱 요것만 알면 돼요. 석박사 논문 쓰는 거. 첫째는 일처리도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박사 때 마음 가지고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제가 호설에 강석구 이사장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 박사 때 마음만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하면 다 성공한다. 그 박사 논문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석사 논문 쓸 때 교수님들 똑같이 필요성 왜 필요하냐 이게 전주 비빔밥이 양념이 20가지가 들어간다. 근데 안산 비빔밥을 만들고 싶어서다. 이게 필요한 거야. 필요성 처음에 필요성 논문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왜 필요하냐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관련 연구가 뭐가 있느냐. 박사는요 새로운 신출기물한 걸 석사 때 뭐 이렇게 낸다. 그게 박사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를 해요. 저도 그거 오해해가지고 한 학기 더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건 하산하지 마라.
물론 이제 다른 걸로도 찍혔지만, 왜냐면 제가 조금 그때 교만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뭐 외국에다 논문을 실어버리면 이제 박사 쓸 자격을 주는데, 그냥 교수님을 제끼고 제가 그냥 아주 건방져쳐서 죄송합니다. 한 학기 더 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석박사라는 거는 왜 필요하느냐? 항상 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 논문 쓸 때 왜 필요하냐? 전주비빔밥 양념 20개 들어간다. 근데 나는 25개를 넣어서 안산비빔밥을 만들어. 관련 연구가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석박사 논문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걸 다 섭렵했다. 그래서 박사예요. 파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웬만하면 다 논문에 나와 있다니까요. 다 뒤져보고. 근데 관련 연구를 보니까 청주 비빔밥도 있고 무슨 대전 비빔밥도 있고 뭐 비빔밥도 있는데 보니까 뭐 양념은 몇 가지 들어가고 고추장 들어가고 뭐 이렇게 있더라. 이게 관련 연구가 뭐가 있느냐? 이걸 다 서치해. 그럼 석박사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비빔밥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 그러면 그걸 자료를 논문을 찾아가지고 딱 정리해야 돼. 그래서 최소한 옛날 같은 파일 5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거기 밑줄 치고 거기다 꽂아놓고 비빔밥 왜 필요하느냐? 관련 연구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그렇게 있는데 네가 제시하는 모델은 뭐냐? 모델. 교수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모델을 뭘로 할 거냐? 아, 보니까 전주 비빔밥은 그냥 양념 뭐 20가지 넣고 그냥 고추장을 듬뿍 넣은 모델이더라. 근데 나는 안산 비빔밥은 20가지 재료를 넣고 고추장을 안 넣어버리고 된장을 조금 넣어가지고 하겠다. 라는 게 이제 모델. 그러니까 또 다른 예로 들으면 시스템 모델이다. 이게 왜 중요해? 이게 이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이론만 하면 뭐예요? 너는 학교에서 강의나 뭐 현장을 알아? 여러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IT 업계에서 돈 버는 사람들 이 원리 딱 3가지 가지고 돈 벌어요. 무어의 법칙 18년만 몇 년 지나면 하드웨어 성능 완전히 2배 이상 좋아진다. 몇 배로 좋아진다. 하드웨어 성능. 용량은 계속 적어질 거다. 이 무어의 법칙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용량은 좋아지고 커지고 부피는 적어지고 이런 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무어의 법칙. 반도체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 반도체 지금 메모리 반도체로 지금 저 삼성 반도체도 저거 가지고는 이제 세계 제품 못해요. 시스템 반도체로 가야지.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3%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컴퓨터 같은 거예요. 각 분야마다 이제 다 들어가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무의 법칙 그 무의 법칙을 하면 삼성도 반도체를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매치칼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용어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리만 잘 들어봐요. 이 IT 컴퓨터는 그냥 놓으면 맹땅. 그런데 이걸 연결하면 제곱의 효과가 있다. 더하기가 아니라 그 원리를 이용한 게 지금 카카오톡, 페이스북 다 그걸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 하나 가지고, 이 논문 하나 가지고. 세 번째는 코이즈 법칙이라는 거예요. 300명이면 잘라. 앞으로 이제 우리 부패방지도 300명 단위. 물론 소단으로 나옵니다. 이 3가지 법칙이 작동하면서 이 IT 업계들은 그 원리로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원리가 그래서 이론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시스템이라는 거는 아무데나 시스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사각박스가 있고 인풋이 있고 사각박스가 있고 아웃풋이 있는 이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병원에 들어갔어요. 입력 블랙박스. 병원에 의사들이 뭐 하는지는 몰라요. 블랙박스. 그 다음에 출력 처방전 들고 나와요. 그래서 병원 시스템. 그래서 뭐가 잘못됐으면 피드백. 뭐가 잘못됐으면 피드백. 요걸 어떤 사람이가 논문을 써서 이 모델을 내가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석박사, 교수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델 아니에요, 모델. 그럼 부패방지도 이제 앞으로 논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패 방지가 왜 필요하냐? 관련 연구는 뭐가 있냐? 부패 방지 모델은 뭐냐? 이런 거잖아. 그럼 석사 논문 쓸 사람은 그래. 자, 이제 자기가 모델을 잡았어요. 아까 안산 비빔밥 25개 재료에다가 고추장 안 넣고 된장을 넣는다 라는 모델을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모델을 뭘로 증명할 건데, 뭘로 밸리데이션 할 건데, 델파이 방식으로 할 거야? 설문지로 할 거야? 통계적인 방법으로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죠. SBS나 사스 돌려가지고 30명 이상, T분포가 30명 이상 나와야 돼요. 그 설문조사 한 걸 가지고 이제 돌렸더니 역시 안산 비빔밥이 이 모델이 전주 비빔밥보다 담백하더라. 그리고 시간도 비빔밥 만드는데 이제 좋더라. 그게 이제 마지막 논문에서 컨트리뷰션.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똑같이 가르쳐야 돼. 왜 필요해? 관련 연구는 뭐가 있어? 내가 제시하는 모델은 뭐야? 그 모델 뭘로 증명할 거야? 밸리데이션 할 거야. 그리고 이 증명을 했더니 어떤 컨트리뷰션이 나왔는데, 어떤 기여가 되는데, 시간이 절감됐냐? 돈이 절감됐냐? 맛이 좋아졌냐? 이 컨트리뷰션. 여기서 이제 엄청난 실수를. 제가 이제 미국의 인디아나 대학에 있을 때 이제 박사 논문 지도하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임진왜란 때부터 그냥 우리가 이제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약간 그 의심하고 속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도 그때 가보니까 자기가 이제 아까 필요성, 관련 연구가 있고 내 모델은 이건데 그리고 이걸로 증명할 거다 해서 증명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조작해가지고 좋게 나오는 거 이제 맛이 좋아졌다. 실제는 맛이 없었는데 이래도 그런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거 보면 그냥 완전히 정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